자, 오늘 다뤄볼 흥미진진한 거시경제 미스터리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고 추적할 핵심 용의전은 바로 미국 3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 딱딱한 숫자와 차트 뒤에 숨겨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시죠. 오늘 우리가 쭉 훑어볼 로드맵인데요. 5% 금리 충격부터 시작해서 수익률 곡선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또 기로에선 암호화폐 시장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매크로 생존 체크리스트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챕터입니다. 5% 금리 충격. 최근 미국 국채 입찰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었죠. 5.046%. 와, 여러분 이 숫자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금리가 조금 몰랐네?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낙찰 금리가 무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뚫어버린 건데요. 시장 시스템 전체에 그야말로 엄청난 쇼크를 던진 거죠. 당장 증권앱 열어서 내 포트폴리오는 괜찮은지 확인하게 만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일, 즉 꼬리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애초에 예상했던 금리보다 실제 입찰에서 금리가 얼마나 더 높게 낙찰되는지를 보여주는 갭입니다. 꼬리가 길다는 건 나 이자 더 안 주면 이 국채 안 살 거야 하고 버티는 수요 부진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번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무려 5.5bp, 그러니까 0.05%포인트라는 거대한 테일이 발생했습니다. 3월에 이게 0.7bp였던 거랑 비교해보면 이번 채권 수요는 완전히 시약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챕터, 수익률 곡선 해독입니다. 지금의 충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좀 돌아봐야겠죠? 금리가 그동안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한번 쭉 보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 2007년에 딱 5%를 찍었던 30년물 금리가 2020년 팬데믹 때는 1.25%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미친 듯이 올라서 2023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2026년 5월 다시 5.046%로 돌아왔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게요. 2020년 최저점일 때 30년물 국채를 사신 분들은 지금 그 채권 가격이 원금의 반토막도 안 남았을 겁니다. 불과 6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일어난 셈이죠. 그럼 2023년 10월 금리 정점 때랑 지금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사실 23년에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 내리겠지? 하는 피벗 기대감이 시장을 딱 받쳐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8%에서 아주 끈적하게 안 내려오고 있고요.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 법안 때문에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까지 예상됩니다. 국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희망 회로가 점점 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에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플러스 0.48%포인트. 이게 뭐냐면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2022년이랑 23년 내내 마이너스에 깊게 빠져서 역전되어 있던 수익률 곡선이 드디어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역전된 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역사적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안전 신호가 아닐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을 보면 역전이 딱 해소된 직후에 실물 경제 침체가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뿅뿅 울리는 거대한 적색 경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주식시장은 왜 살아남았을까? 금리 공포와 실적의 줄다리기를 볼 차례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금리가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올랐다는데 도대체 왜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지? 나스닥이랑 S&P 500이 5% 금리라는 엄청난 중력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이 미스테리한 현상,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한마디로 지금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의 정체는 바로 실적이에요. AI 인프라 관련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빵빵 터져주고 있고 이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완화됐거든요. 참고로 코스피도 주가 수익 비율이 7배 정도로 엄청 싸다는 매력이 있죠. 반면에 주식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려는 힘은 앞서 말한 5% 무위험금리, 3.8% CPI 우려, 그리고 재정 적자입니다. 지금까지는 AI라는 강력한 모터가 인플레이션 공포를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랠리의 티핑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연기금이나 부채 연계형 투자자들인데요. 30년물 금리가 5% 정도 도달하면 장기 수익률을 쫓는 이 큰 손들이 이 정도 이자면 살만한데? 하고 대거 국채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면 시장 금리가 안정되고 주식시장도 한숨 돌리게 되겠죠?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뛰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물가가 흔들리면 연기금의 구원 등판도 아무 소용 없어질 테니까요. 네 번째 챕터, 기로에선 암호화폐입니다. 코인 시장은 이 거시경제 파도를 어떻게 막고 있을까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미국 정부가 아무런 위험 없이 확실하게 5% 이자 챙겨줄게 하는데 굳이 변동성 덩어리인 코인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고금리 환경이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의 수요를 얼마나 강하게 짓누르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투자자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기회비용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현주소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보죠. 2026년 5월 현재 비트코인이 대략 82,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분기 저점보다는 한 17% 이상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최고점이었던 12만 6천 달러랑 비교해보면 여전히 35%나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을 완전히 다졌다고 확신하면서 박수치기에는 아직 너무 위태로운 회복세인 거죠.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도 지금 주식시장 못지않게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상승론자들의 강력한 무기는 5주 연속 9억 7,700만 달러 이상 쏟아져 들어온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과 시에라 크리티 법안의 진전 상황입니다. 반대로 하락론자들은 아까 말한 5% 무위험 금리와의 매력도 경쟁, 그리고 무디스가 알트코인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취약점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죠. 기관 자금 유입과 금리 상승 압박이 그야말로 정면 충돌 중입니다. 여기서 코인 시장에 기관 자금이 확 풀릴지 말지를 결정할 진짜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가 대기 중입니다. CLTV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하긴 했는데 6월 본회의 표결에서 60표를 얻어야 하는 제일 큰 산이 남아있거든요. 민주당의 초당적인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표결 결과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줄지 아니면 꽉 잠가버릴지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매크로 생존 체크리스트. 오늘 내용 싹 정리해서 지금 당장 체크할 지표들을 알려드릴게요. 쏟아지는 뉴스 변수들 속에서 앞으로 한 달간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30년물 5% 금리의 연기금이 진짜 매수에 나서는지. 둘째, 6월 클래리티 법안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셋째, 6월 FOMC에서 연준이 대체 어떤 금리 시그널을 주는지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요. 이란 이슈 같은 지정학적 문제가 에너지 가격을 자극해서 30년물 금리를 위로 쏘아올리지는 않는지 꼭 추적하시고요. 정치권에서 초당적 합의가 나와서 암호화폐 규제라는 유동성의 열쇠가 풀리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연준이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매파적 발언을 한다면 위험 자산 전체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연준의 입에 꼭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해설은 자료 원문에 있던 아주 뼈있는 문장 하나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노리고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때이다. 아무런 위험 없이 5%를 주는 시대가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딜 튼튼한 방어벽을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달콤했던 저금리 환상 속에 머물러 계신가요? 오늘 짚어드린 이 단서들이 여러분의 거시경제 퍼즐을 푸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